안녕하세요. 연수생 로난입니다. 저는 단위학교 다품목 물품 구매 시 예정 가격 결정 기준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물품을 구입하게 되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입을 하고 인터넷에서도 구입을 하지요. 인터넷에는 종합 쇼핑몰도 있고 오픈마켓도 있는데요. 각 구매 방법에 따른 너무나도 다양한 가격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처리할 때 이 다양한 가격 중에서 어떠한 것을 예정 가격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예정 가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예정 가격 관련 법률 현황을 살펴본 후 법률이 간과한 것은 없는지 따져보고 현재에 맞게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과 같은 목차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2018년도 제가 근무했던 초등학교의 학습 준비물 견적 공고 내역인데요. 구입 품목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품목 수가 1000개를 넘어가네요. 공고를 올리기 전에 저는 4일에 걸쳐 저 모든 품목들의 가격을 인터넷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관련 법규를 확인해 보니 인터넷 가격은 예정 가격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해서 매우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법에 맞는 걸까? 몹시 궁금하더라고요. 예정 가격 결정은 계약 업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가격은 예정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동료들의 71%가 모르겠다고 답변했네요. 생각보다 이해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가격 조사는 계약법에서 정한 예정 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게 맞는데요. 이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에서만 판매하는 물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물품, 여러분이 계약 담당자라면 예정 가격 조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참 당황스럽겠죠? 여기를 보시면 왜 인터넷 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확인해보면 2022년도에 감사원에서 발간된 매뉴얼인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 법 해석 내용인데요. 이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예정 가격과 관련한 법령을 하나씩 소개해드려 볼게요. 먼저 지방계약법에서 예정 가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는 예정 가격에 대해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신뢰 가격이라고 첫 번째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지요? 그리고 거래 신뢰 가격에 해당되는 세 가지 가격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여기에 인터넷 가격이 포함되지 않아서 우리가 인터넷 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격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만만한 가격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 가격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짧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황당하게도 첫 번째,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은 현재는 그냥 참고 가격일 뿐이라고 하네요. 거래 신뢰 가격으로 쓸 수 있는 법적 가격이 아니고요. 이에 관한 2016년 조달청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라고 하면 이 6개의 기관에서 발표한 가격 자료를 말하는 건데요. 안타까운 점은 단위학교에서 흔히 구매하는 학습 준비물 같은 물품의 가격은 대부분 조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물품이 없을 경우에 직접 가격조사기관에 가격조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확인해봤더니 품목당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품목이 많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엄청나서 활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입 품목이 1000개일 경우 수수료만 1,5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거죠. 세 번째, 계약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 확인한 가격은 물품이 거래된 세금 계산서나 납품 계약서를 직접 찾아서 확인한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 맞는 방법일까요? 1000개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 물품 1000개의 세금 계산서나 납품 계약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물품 사신 분 어떻게 수소문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시겠어요? 이번에는 요즘 우리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96년에 인터파크가 시작되었고 2023년에 쿠팡 앱 가입자 수는 3천만 명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이건 통계청 자료인데요. 2024년 9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만 해도 19조를 넘어가고 2023년도 1년간 온라인 쇼핑 규모는 227조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지요? 그런데 왜 이 많은 거래 가격을 예전 가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앞에 법률에서는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실내 가격을 예전 가격으로 쓰면 된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법률 검토 한번 해보실게요. 1995년에 최초로 예전 가격이라는 용어를 규정한 법규는 국가계약법이고요. 확인해 보시면 신기하게도 그 내용이 현재 우리가 쓰는 지방계약법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최근의 지방계약법 조문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쩌면 1995년 국가계약법의 내용과 똑같네요. 장관명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전 가격 관련 법규는 1995년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1995년 최초 제정된 국가계약법, 그리고 1996년 인터파크 시작.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인터넷 쇼핑이 생기기도 전에 만들어진 법률로 우리는 엉뚱하게 지금까지도 구속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런 걸 시대착오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법 지체 현상이기도 하고요. 법이 현실을 엄청나게 못 따라온 거죠. 여기 두 사람이 똑같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나 공무원이 조사한 인터넷 가격은 계약법에 부합하지 않아 입찰 공고 시 예전 가격으로 쓸 수 없다고 하고요. 나 업체가 조사한 인터넷 가격을 견적서로 작성했을 때 나 공무원은 이 업체에 견적서를 건네받아서 공고 시 예전 가격으로 적법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모순적인 법규 때문에 계약 담당자들은 눈앞에 있는 인터넷 가격을 쓰지 못하고 업체의 견적서를 애타게 요청해야만 불법이 안 되는 업무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황당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래서 거래 실내 가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된 법규를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 예규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인 실거래 가격의 개념일 뿐이네요. 저는 그래서 예전 가격 결정 기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인터넷 가격은 거래 실내 가격이 아니어서 예전 가격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 가격 결정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계약 법규가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업무 담당자가 인터넷 가격 조사로 예전 가격을 결정했다면 소송에서 항변할 권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업무 담당자가 법률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교육청의 감사처분 기준을 보면 예전 가격과 관련하여 경고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터넷 가격은 그러면 그냥 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인터넷 가격도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격의 변동이 심하다는 주된 문제점과 함께 화면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터넷 가격을 예전 가격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터넷 가격의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는 다양한 예전 가격 산출 방법을 제안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최저 가격 이외의 평균 가격, 중간 가격, 3분 이수 가격, 최빈출 가격, 가중 평균 가격 등을 분석하여 합당한 예전 가격을 산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정형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자와 동영상 같은 빅데이터도 분석을 해서 각종 예측도 해내는 세상인데요. 가격 분석 정도는 아주 단순한 것 아닐까요? 다음은 개선 방안 및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안전부에서 예정가격 관련 법률을 개정한 후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TF팀을 구축해서 인터넷 가격을 좀 더 연구하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서 국가 예정가격 검색 포털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우선 인터넷 종합 쇼핑몰 및 오픈마켓의 판매 가격을 거래실내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100만 원 이하 소액 물품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화면이 최종적으로 제가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 예정가격 검색 포털입니다. 물품 규격을 입력하면 AI에 의하여 보정된 가격들이 검색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기능입니다. 참 쓸모있고 편리해 보이지 않나요? 앞에서 보신 국가 예정 가격 포털에서는 생성형 AI 기능을 이용하여서 보정된 가격을 제공합니다. 그 가격으로 예정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해내고 산출자료 문서를 제공하며 기타 기능으로 가격 현행화 신고 기능 및 정보 공유 기능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포털 서비스가 시행되면 정말로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이처럼 모든 문제가 개선된다고 하면 우리는 다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법을 위반하지 않고 업무가 가능해지니 법적 타당성이 구현되는 동시에 업무 담당자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입니다. 손쉽게 예정 가격을 산출해낼 수 있으니 업무의 신속성 및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계약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 공정성이 높아지므로 투명한 계약 업무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기반은 마련되어야 계약 업무 담당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합리적인 법규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계약 업무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예정 가격 결정 기준. 이제는 바뀔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